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어제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게 남을 행위라면서 법 위에서 법치를 파괴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이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한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구속 기소된 지 석 달여 만에 열린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에 따른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입니다. 특검 측은 김 씨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기존 양형이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며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최후 진술 전 특검 질문을 거부한 김 씨는 재판부 질문엔 선택적으로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2011년 1월 출금한 2억 7천만 원을 전부 권오수에게 준 게 맞냐고 묻자 김 씨는 다른 사람하고 개인적인 거래를 한 적 별로 없다. 권오수를 통해서만 했다 답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집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1월 28일에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최후 진술 전에 김건희 씨에 대한 피고인 증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특검의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신문은 2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정에선 피고인이 마스크를 거꾸로 쓴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줄곧 건강 문제를 제기해온 김건희 씨,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섭니다. 결심 공판을 앞둔 김건희 씨가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수임번호 4398 배지가 달린 검은색 코트를 벗으며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법정 내 촬영이 끝나고 김건희 씨가 증인석으로 이동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신문에 앞서 김건희 씨에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 있냐 물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질문을 진행하고 진술 거부 의사가 분명하면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김건희 씨에게 권오수에게 이정필을 소개받고 30에서 40% 손해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신한은행 계좌를 맡긴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죄송하다, 진술을 거부한다 답했습니다. 이정필이 12억 1,590만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게 맞는지, 손실 보상금으로 4,700만 원을 받은 게 맞는지 등을 추가로 물었지만 김건희 씨의 답변은 같았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재판 진행 의미가 없다며 신문 절차를 끝냈습니다. 특검이 물은 건 질문 3개, 증인 신문에 걸린 시간은 불과 2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 질문을 거부한 김건희 씨는 재판부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가 2011년 1월 출금한 2억 7천만 원을 전부 권오수에게 준 게 맞냐고 묻자 김건희 씨는 다른 사람하고 개인적인 거래를 한 적이 별로 없다. 권오수를 통해서만 했다 답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에선 선택적으로 답하고 검찰 신문이 중단된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김건희 씨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가장 주목됐던 게 특검의 구형량이잖아요. 15년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재판이 지금으로부터 15분 전에 끝이 났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에 따른 이 알선 수재 혐의를 합쳐서 징역 11년,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징역 4년 모두 합해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벌금은 20억 원, 추징은 9억 4천여만 원이 구형이 됐습니다. 이게 끝나고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한 점이 많다.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아.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예.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에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년 1월 28일 한 달하고 한참 더 남았네요. 1심 이제 선고가 나오는 것이고 재판부 선고에는 그동안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 보여왔던 태도도 작용을 할까요? 작용을 할 것으로 저희가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그동안 통일교의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을 했다가 재판 중에서야 이 샤넬 가방만 받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 건데요.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거짓 진술을 시켰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목걸이, 그러니까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여전히 부인하고 주가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오늘 피고인 신문에서는 아예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면 김건희 씨의 이런 태도는 이 형량이 정해질 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심 결심 재판이 있었고 이와 별개로 또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수사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를 지난 8월 6일 처음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닷새 뒤에 김건희 씨는 구속이 됐습니다. 예. 이후 몇 차례 더 소환 조사를 했지만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왔습니다. 계속된 수사 과정에서 각종 이 귀금속 수수 의혹이 드러나면서 다시 조사 필요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하고 제출한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있고요. 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한 작가의 이 점으로부터 그림,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이 건넸다고 하는 이 금거북이, 로봇계 사업가의 바시론 콘스탄틴 시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특검이 확보한 이 김기현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받은 260만 원 상당의 이 로저 비비의 손가방도 있습니다. 이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제외하고도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 당장 김건희 씨가 특검에 소환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귀금속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요. 특검 관계자는 귀금속 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1일에도 김건희 씨가 소환이 됩니다. 이 특검의 수사 종료가 오는 이번 달 28일이기 때문에 이번 11일 조사가 김건희 씨에 대한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는 17일에 소환한 뒤에 남은 의혹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게 특검의 방침입니다. 네, 김건희 씨 의혹을 취재하고 또 수사 재판까지 챙기고 있는 연지환 기자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